오늘 시장은 소폭 하락을 하며 6거래일 만에 약세로 돌아섰지만 나스닥의 낙폭은 크지 않았고 주요 지수는 주간 기준으로 1%를 넘게 상승해 강세 흐름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겐입니다. 오늘은 S&P 500이 장중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장후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고 시장에서는 기술주뿐만 아니라 금융, 산업, 소재 등과 같은 경기 순환주에서도 매수세가 약간은 확산이 되며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그리고 또 성탄절 이후 첫 거래일 만큼 연말 연휴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거래는 좀 한산했고 조금은 쉬어가는 심리도 있었다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시장을 움직일 만한 주요 경제 지표나 이벤트는 없었기에 연준 인사들도 새해 들어서야 이제 공개 발언을 재개할 전망이라 이에 지금은 연말 연휴 영향으로 거래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증시에 뚜렷한 재료는 없어 산타랠리 이후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갔다 할 수 있으며 지수는 소폭 하락했지만 또 변동성은 낮았고 S&P 500이 장중 최고치를 경신한 점에서 추세 훼손 신호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1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는 만큼 지금 약 한 80%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데 그렇게 시장의 방향성은 연초에 나올 경제지표와 연준의 발언을 지켜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올해 나스닥을 정리를 하자면 AI 주도 흐름 속에서도 금리 변수와 트럼프 관세 리스크가 교차하며 움직였던 한 해였다고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변동성이 굉장히 컸다고도 할 수가 있는데 연초에는 금리나 기대와 함께 AI 그리고 반도체 빅테크 실적 기대가 부각되며 강하게 출발을 했지만 트럼프의 관세 영향으로 나스닥은 한때 20%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하고 하반기에는 관세 이슈가 단기 정책 리스크로 인식되면서 다시 한번 AI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이에 시장은 트럼프 관세가 인플레이션과 기업 비용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했지만 결국 이러한 경계는 물가 상승률이 그렇게 높게 나타나지 않으면서 다시 증시를 끌어올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결과적으로 올해 나스닥은 AI라는 구조적 성장 스토리를 축으로 금리 변수와 트럼프 관세라는 정치 그리고 정책 리스크를 소화하며 단계적으로 레벨을 높여왔다 할 수가 있는데요. 이에 올해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연초에는 약 2만 선에 머물러 있으면서 강보합 상태에 있었지만 3월부터 약간 흔들리더니 그리고 4월 관세 영향으로 증시가 폭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그러나 단기에 또 반등을 하면서 트럼프는 주식을 사라고 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미국 주식을 사야 된다며 증시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7월 AI 기술주들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면서 계속해서 주가의 상승세가 이어졌고 그리고 9월 3분기 실적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게 나와 꾸준히 나스닥은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죠. 이에 지금 기간은 내년에 대한 분석도 꽤 많이 나오고 있어. 올해 S&P 500도 연초 대비 18%가 오른 수익률을 기록하며 성공적인 한 해를 보냈기에 월간의 2026년에도 이러한 강세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을 내놓고 있다 보여집니다. 이에 지금 가장 공격적인 목표가를 제시한 도이치뱅크는 S&P 500 지수가 16% 추가 상승할 것이라 전망을 하고 있고 모건 스탠리 역시 13%의 높은 성장률을 예측하고 있다 할 수 있죠. 이외에도 UBS는 10%,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6%의 상승 여력을 점치고 있어 강세론에 힘을 싣고 있다 할 수 있는데요. 이에 이러한 낙관론의 배경은 재편된 디지털 산업 기반이 본격적인 수익화 단계에 진입했다는 점이라 결국 기술 분야의 거대 기업들에게 또 자본들이 집중될 것이라 보고 있고 특히 엔비디아,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로 자본이 쏠리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러한 상황에서 또 하락론을 내비치는 분석가들도 있기에 GMO의 벤 잉커는 내년 S&P 500 수익률이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 경고를 하고 있고 그러한 이유는 현재 시장이 AI 테마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내년에는 지수가 상승하기보다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을 하고 있죠. 이에 저희 생각은 2026년 내년은 나스닥은 결국 또 AI가 계속 간다. 하지만 수익이 증명되는 기업만 살아남는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며 조금 풀어서 얘기하자면 그동안은 AI 인프라 구축과 기대감이 주가의 상승의 구간이었다면 2026년은 그 투자가 실제로 이익으로 전환되는지를 검증받는 시기가 될 공산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AI를 한다라는 이유만으로 프리미엄을 받던 국면은 끝나고 매출과 마진 현금 흐름으로 증명하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의 격차가 크게 또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멤버십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또 그러한 기업을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한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아마도 올해 5월부터 멤버십을 계속해서 보고 공부하셨던 분들은 지금쯤 큰 수익을 얻으실 수 있었을 거라 또 보여집니다. 그렇게 또 내년 2026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 또 이러한 방향성을 연초에 꼭 잡아 나가야지만 내년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또 금리 측면에선 내년은 이미 상당 부분 또 금리 인하가 반영된 상태기에 이 금리 자체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동력은 약해질 수가 있다 보여지며 대신 시장의 관심은 이 환경에서도 얼마나 돈을 버는가로 옮겨져 나스닥은 지수 전체보다는 또 종목별 차별화가 극단적으로 커지는 장세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트럼프 관세 리스크로 보면 최근 관세 정책이 법원에서 무효화될 수 있다는 논의가 나오며 시장은 또 이를 확정 리스크가 아니라 정치 법적 변수로 남아있는 불확실성 정도로 재분류하고 있기에 또 변동성이 또 커질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또 트럼프가 관세 정책이 법원에서 무효화가 나오게 된다면 또 다른 정책으로 시장을 흔들릴 수도 있고 그러한 정책 기조가 계속해서 시장의 변동성을 끌어낼 수 있기에 뭐 그러한 기간 또 주가가 떨어지면 우리는 또 좋은 주식 그러니까 멤버십에서 말씀드린 그런 주식들을 담아가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전체적으로 또 내년은 또 반도체 시장이 또 좋은 흐름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 마이크론도 내년 고대형 메모리 그러니까 HBM 전체 공급 물량을 모두 판매했다고 밝혔고 심지어 2028년 HBM 시장 규모는 1,000억 달러로 전망을 하고 있다 할 수 있죠. 이에 산제이 메로트라는 HBM4와 내년 전체 HBM 공급 물량에 대한 가격 물량 계약을 모두 완료했다며 앞으로도 메모리를 고수율로 양산을 확대할 예정이라 밝혀 이러한 먹이 사슬은 결국 엔비디아 그리고 뭐 한국 기업으로는 삼성 그리고 하이닉스 그리고 AI로 돈을 버는 기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올해 약 350달러에서 2028년은 1,000억 달러 수준까지 연평균 40% 성장할 것이라 이렇게 매출을 계속해서 성장을 하게 되면 그리고 주당 순이익도 올라가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국 주가도 올라간다고 보여지는데요. 이에 이러한 상황에서 또 주가가 계속해서 오를 수는 있겠지만 또 너무 오르게 되면 예를 들어 RSI가 80 그리고 70 이상일 때는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거라 보여지며 그러한 이유는 또 어떤 방향에서 주가가 또 단기 하락이 올 수 있기에 이러한 고점 리스크를 또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된다 보여지는데요. 이에 결론적으로는 여전히 좋다. 그리고 내년 반도체 그리고 AI 시장 자체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에 우리는 연초부터 이러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좀 투자를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 시장은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가 좋은 흐름세를 보이고 있고 이 경우는 마이크론의 실적에서 나타났듯이 내년 실적 역시 좋아질 것이라 보여지는데요. 이에 따라 영업이익도 지금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어 최근 증권사들이 내놓은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 가이던스는 39조 원에 달해 이는 3개월 전 전망치 30조 대비 30%나 급증한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SK 하이닉스도 올해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말은 즉 이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수요가 몰리고 있고 시장에 글로벌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기에 우리는 또 이러한 포인트를 놓치지 말고 투자 포인트를 가져가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리고 또 하드웨어 업체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소프트웨어 업체도 관심을 가져야 되며 이미 미주인간을 구독하고 보시고 있는 구독자들은 작년부터 아셨다고 보여지며 제가 이렇게 팔란티를 계속해서 사자고 했던 때가 지난해 가을부터니 그 이후 주가는 거의 뭐 157%가 아니라 훨씬 더 올랐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지금 월스트리트도 이렇게 팔란티어가 계속해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팔란티어의 전망이 앞으로도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고도 밝히고 있기에 그러한 이유는 미국 산업이 강력한 추진력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시장의 고객사들이 팔란티어의 가치 사슬로의 신속한 심화 진입이 성장 동력을 이끌고 있다고 밝히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또 팔란티어는 지금 정부 부분도 계속 매출세가 올라가고 있고 심지어 상업 부분 역시 계속해서 수주를 따내고 있기에 이러한 성장성이 앞으로도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팔란티어의 3분기 실적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지만 지금 뭐 마이클 버리가 뭐 계속 AI 버블, AI가 망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에 팔란티어가 단기간에 또 150달러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러한 기간이 또 마이클 버리 땡큐 하면서 이제 팔란티어를 모아가는 시기였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팔란티어는 올해 계속해서 주가는 올라갔었고 뭐 이러한 기간 잠시 뭐 흔들리는 경우도 있었고 최근에도 AI 버블 그리고 공매도 이슈 그러한 이유들로 7월, 11월에 주가가 좀 떨어졌는데 또 지나고 보면 이런 기간이 또 팔란티어를 좋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였다고 할 수가 있죠. 또 그리고 2026년도 계속해서 팔란티어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에 하지만 또 이런 낙폭이 큰 구간도 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 보여져 이러한 포인트가 결국 우리는 지나가 보면 큰 매수 타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앞으로도 내년 그리고 내후년에도 이런 타이밍이 계속해서 올 것이라 또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2026년 피해야 할 투자법은 이제는 스토리만으로 움직이는 주식은 위험하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나 양자 컴퓨팅, 비트코인, 크립토와 같은 종목처럼 기술적 상징성과 화제성만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들은 단기적으로는 정책 발언이나 테마 뉴스에 따라 급등할 수 있지만 실제 매출이익, 현금 흐름이 뒷받침되지 않는 순간 변동성이 급격히 커질 수가 있어 이러한 부분을 좀 조심하자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시장은 AI처럼 이미 실적이 확인되기 시작한 산업과 양자 비트코인처럼 미래 가능성만 존재하는 산업을 명확히 구분하려고 들 것이며, 그동안 다음 A라는 스토리 하나로 프리미어 받았던 종목들도 2026년에는 실적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급격한 밸류에이션의 조정을 겪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우리가 또 손만 우리 주식시장에서 단타로 뭔가 수익성을 거둘 수 있는 것도 필요하게, 만약에 이러한 주식들에 투자를 하시려면은 좀 자신의 투자금에서 약 한 5% 미만 그런 정도의 자금으로 투자를 하시기 바라며, 또 시장에서 이렇게 손맛을 봐야 또 주식시장이 재밌기 때문에 아무튼 조심을 하면서 내년은 또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결론적으로는 2026년은 스토리로 오르는 주식은 손맛으로 승부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적으로 증명되는 주식은 또 길게 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기 바라며, 특히나 양자 비트코인 같은 테마주는 기회가 아니라 관리 대상 리스크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올해 한 해도 투자하신다고 고생 많았고, 내년에는 또 저와 함께 투자를 계속해서 잘 이어나가시고, 또 우리 멤버십 영상을 통해 앞으로 투자 관리 종목들을 공부해 나가시면서 함께 하신다면 또 좋은 수익을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자, 올해 남은 한 해도 성투하시고 내년에도 꼭 성투하시고 부자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